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는 때로 방향을 잃고 헤매기도 합니다. 마치 안개 낀 바다 위 작은 배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오늘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 깨닫게 되는, 그러나 미리 알면 인생의 항로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5가지 깊은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지혜를 깨닫지 못한 채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 깊이 새기며 삶에 적용하려 노력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 모든 영역에서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풍요로움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풍요로움은 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좋은 것들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과정,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고 풍요로운 우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가족, 직장, 학업, 그리고 영적인 성장과 감정의 안정 속에서도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 5가지 가르침은 단순하지만 삶의 근본을 관통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든다면 여러분의 삶은 필요한 모든 영역에서 눈부시게 성장하고 번영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지혜를 나누는 것은 마치 어두운 길에 등불 하나를 더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소중한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을 밝히는 큰 울림이 될 것입니다.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희생자가 아니라 그 일들에 대한 책임자입니다. 아마 이 첫 번째 가르침이 오늘 나눌 이야기 중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가장 자유롭게 만들어줄 열쇠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를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무심코 희생자를 위로하고 동정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거나 소셜미디어를 열어보세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들려오는 대화에 귀 기울여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불평과 하소연을 듣게 되나요? 자신이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세상이 얼마나 자신에게만 가혹한지, 모든 것이 자신의 꿈을 방해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이야기에 박수를 보내고 위로를 건네죠. 아이고, 정말 힘들었겠네요. 요즘 세상이 다 그렇죠. 라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를 멈추게 하는 보이지 않는 족쇄입니다.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다면 이 한 가지 진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희생자의 역할에 가두는 한 당신은 그 어떤 것도 성취할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희생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저 누군가 와서 자신을 구해주기만을 기다릴 뿐이죠. 마치 마법처럼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며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타인의 동정을 구하는 자세는 스스로의 가치를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뜨리는 행위이며 삶에 더 많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당길 뿐입니다. 물론 정부 탓이야, 못된 상사 때문이야,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 라고 남 탓을 하는 것이 훨씬 마음 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문제에 대한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동안 당신은 당신 삶의 운전대를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어, 나는 운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나는 내 삶을 통제할 힘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책임감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초능력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현실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순간 당신은 그 현실을 바꿀 힘 또한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당신이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폭풍우가 당신의 집을 휩쓸고 갈 수도 있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모든 일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당신의 책임입니다. 여기 한 가지 간단한 예시가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회사에서 두 사람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세상의 불공평함과 상사의 무능함,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탓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는 자신이 시스템의 희생자라고 믿습니다. 6개월 후 그는 여전히 실업자이며 아무런 희망도 없이 무기력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해고당한 그날 집에 돌아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아, 직장을 잃었다. 이 상황에서 나의 책임은 무엇일까? 어쩌면 내가 그동안 자기 개발에 소홀했는지도 몰라. 새로운 기술을 배우지 않고 안주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리고 그는 즉시 행동에 나섭니다. 이력서를 업데이트하고 온라인 강의를 듣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기회를 찾아 나섭니다. 3개월 후 그는 아마도 이전보다 더 좋은 조건의 직장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한 명은 상황의 희생자가 되기를 선택했고 다른 한 명은 자기 삶의 책임자가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결혼 생활이 위태롭다면 배우자만 탓할 것이 아니라 이 관계가 이 지경에 이르는데 나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라고 자문해봐야 합니다. 자녀가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요즘 세대를 탓하기 전에 나는 어떤 부모였는가? 어떤 본보기를 보여주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실수를 성장의 연료로 바꾸는 연금술과 같습니다. 실패했을 때 자책하고 스스로를 벌하는 대신 아, 내가 실수했구나.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다음에는 어떻게 다르게 해볼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성숙함이며 진정한 내면의 힘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불평하면서 행복해지거나 풍요로워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첫 번째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평이야말로 스스로를 희생자의 역할에 놓는 가장 흔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불평은 중독과 같습니다. 다른 중독과 마찬가지로 파괴적이지만 사회적으로는 너무나 쉽게 용납됩니다. 우리의 대화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날씨 정말 덥네요. 차가 너무 막혀요.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요. 우리는 그저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뇌를 문제점만 보도록 훈련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뇌에는 망상 활성계라는 필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들을 더 많이 보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당신이 매일 교통체증에 대해 불평하면 당신의 뇌는 교통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도로 위에서 더 많은 문제점들을 찾아내어 당신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당신이 불평하는 것들을 당신의 현실 속에 더 많이 창조하게 됩니다. 또한 불평할 때마다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이것은 과도할 경우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노화를 촉진하며
심지어 뇌세포를 파괴하는 독과 같습니다. 불평은 말 그대로 당신을 서서히 병들게 합니다. 물론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적하는 것과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불평은 이 회사는 엉망이야,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하며 감정을 소모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은 시스템이 느리네요.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해 봅시다 라고 말하며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가장 성공하고 풍요로운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평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기 위해 행동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적응합니다. 그뿐입니다. 당신이 불평을 멈추는 순간 당신의 삶을 창조하는 에너지의 주파수가 바뀝니다. 그리고 우주는 그 새로운 주파수에 맞는 사람들과 기회들을 당신의 삶으로 보내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불평의 사슬을 끊어낼 시간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은 고통은 성장의 과정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소셜미디어가 만들어낸 환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속 모든 사람들의 삶은 완벽해 보입니다. 모두가 웃고 있고 멋진 곳을 여행하며 아무런 고통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 고통이 찾아오면 마치 나에게만 뭔가 큰 문제가 생긴 것처럼 좌절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헬스장을 생각해 보세요. 근육은 언제 성장할까요? 바로 무거운 무게를 들며 근육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낄 때입니다. 그 고통의 순간이야말로 근육이 더욱 강하고 단단하게 재건되는 시간입니다. 고통 없이는 성장도 없습니다. 삶도 이와 똑같습니다. 물론 무언가를 얻기 위해 계속해서 고통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고통의 대부분은 심리적인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계속 되새기거나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스스로 만들어내는 고통이죠. 이것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쓸모없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변화를 위한 고통은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겪고 배우고 초월해야 하는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배웁니다. 실패의 아픔을 통해 우리는 성공을 위한 지혜를 얻습니다. 다이아몬드와 석탄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둘 다 탄소라는 동일한 원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다이아몬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압력과 열을 견뎌낸 결과물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압력을 견뎌낸 석탄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압력을 견뎌낼 때 우리는 비로소 내면의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서 쫓겨났고 넬슨 만델라는 27년간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희생자의 역할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성장의 연료로 사용했습니다. 다음에 고통이 당신의 문을 두드리거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묻지 마십시오. 대신 이 고통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라고 질문해 보세요. 나는 이 경험을 통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야 하는가? 라고 말입니다. 고통은 우리 영혼의 가장 엄격하지만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네 번째 가르침은 규율이 재능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규율 없는 재능은 그저 낭비되는 잠재력일 뿐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매우 재능이 뛰어나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반면 평범한 재능을 가졌지만 끊임없는 노력과 규율로 정상에 오른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규율입니다. 규율이란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때에 하기 싫을 때조차도 하는 것입니다. 모차르트는 3살 때부터 매일 8시간씩 피아노를 연습했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고등학교 농구팀에서 탈락한 후 누구보다 혹독하게 훈련하여 전설이 되었습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유소년 시절 가장 재능 있는 선수는 아니었지만 훈련장에 가장 먼저 와서 가장 늦게 떠나는 선수였습니다. 재능은 유전적 복권과 같습니다. 가지고 태어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규율은 선택입니다. 누구나 규율을 지키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공의 수학은 간단합니다. 만약 당신이 규율을 통해 매일 1%씩 성장한다면 1년 후 당신은 지금보다 37배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에서의 복리 효과입니다. 규율적인 삶은 너무 힘들지 않나요?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힘든 것은 규율이 없어서 자신의 꿈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5년 후에도 똑같은 자리에서 후회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힘든 삶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규율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재정적 규율이 있을 때 우리는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의 규율이 있을 때 우리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몸을 갖게 됩니다. 정신적 규율이 있을 때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동기부여가 생겨야 규율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규율을 지켜야 동기부여가 생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기부여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다가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합니다. 아닙니다. 먼저 규율을 통해 작은 행동을 시작하십시오. 그 행동이 작은 결과를 낳고 그 결과가 당신에게 동기부여를 줄 것입니다. 5번째, 그리고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이 말은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는 가장 큰 핑계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완벽하게 준비되는 순간이란 결코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입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들 것입니다. 확신하건대 당신은 실패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실패는 시작하지 않았다면 결코 얻지 못했을 소중한 데이터이자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성공으로 가는 과정의 일부이며 필수적인 디딤돌입니다. 30% 규칙을 기억하세요. 무언가를 시작할 준비가 30% 정도 되었다고 느껴지면 즉시 시작하십시오. 나머지 70%는 행동하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수영하는 법을 책으로만 배울 수는 없습니다. 직접 물에 뛰어들어야만 배울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는 탁월함을 가장한 미루기 습관일 뿐입니다. 완벽하게 상상만 하다가 결코 세상에 나오지 못한 아이디어보다 불완전하더라도 세상에 나와 사람들에게 가치를 주는 결과물이 훨씬 더 위대합니다.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생각해보세요. 그들의 첫 버전은 지금과 비교하면 매우 조악했지만 그들은 시작했고 과정을 통해 개선해 나갔습니다. 움직임은 명확함을 낳습니다. 멈춰 서 있을 때는 수천 가지 의심이 들지만 한 걸음 내딛는 순간 가야 할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용기를 내어 시작할 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주가 당신을 돕기 시작하고 문이 열리고 필요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새로운 기회들이 생겨납니다. 이 모든 것은 행동의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5가지 중요한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첫째, 당신은 희생자가 아닌 삶의 책임자입니다. 둘째, 불평을 멈출 때 진정한 풍요로움이 시작됩니다. 셋째, 고통은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넷째, 성실한 규율은 뛰어난 재능을 넘어섭니다. 다섯째,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이 가르침들이 여러분의 삶이라는 위대한 여정의 등대가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삶의 운전대를 스스로 잡고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하며 고통을 성장의 기회로 삼고 꾸준한 규율로 하루하루를 쌓아가며 두려움 없이 첫걸음을 내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지혜와 평화, 그리고 풍요로움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는 때로 방향을 잃고 헤매기도 합니다. 마치 안개 낀 바다 위 작은 배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오늘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 깨닫게 되는, 그러나 미리 알면 인생의 항로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5가지 깊은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지혜를 깨닫지 못한 채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 깊이 새기며 삶에 적용하려 노력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 모든 영역에서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풍요로움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풍요로움은 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좋은 것들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과정,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고 풍요로운 우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가족, 직장, 학업, 그리고 영적인 성장과 감정의 안정 속에서도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 5가지 가르침은 단순하지만 삶의 근본을 관통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든다면 여러분의 삶은 필요한 모든 영역에서 눈부시게 성장하고 번영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지혜를 나누는 것은 마치 어두운 길에 등불 하나를 더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소중한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을 밝히는 큰 울림이 될 것입니다.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희생자가 아니라 그 일들에 대한 책임자입니다. 아마 이 첫 번째 가르침이 오늘 나눌 이야기 중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가장 자유롭게 만들어줄 열쇠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를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무심코 희생자를 위로하고 동정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거나 소셜미디어를 열어보세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들려오는 대화에 귀 기울여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불평과 하소연을 듣게 되나요? 자신이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세상이 얼마나 자신에게만 가혹한지, 모든 것이 자신의 꿈을 방해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이야기에 박수를 보내고 위로를 건네죠. 아이고, 정말 힘들었겠네요. 요즘 세상이 다 그렇죠. 라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를 멈추게 하는 보이지 않는 족쇄입니다.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다면 이 한 가지 진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희생자의 역할에 가두는 한 당신은 그 어떤 것도 성취할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희생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저 누군가 와서 자신을 구해주기만을 기다릴 뿐이죠. 마치 마법처럼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며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타인의 동정을 구하는 자세는 스스로의 가치를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뜨리는 행위이며 삶에 더 많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당길 뿐입니다. 물론 정부 탓이야, 못된 상사 때문이야,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 라고 남 탓을 하는 것이 훨씬 마음 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문제에 대한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동안 당신은 당신 삶의 운전대를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어, 나는 운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나는 내 삶을 통제할 힘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책임감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초능력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현실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순간 당신은 그 현실을 바꿀 힘 또한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당신이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폭풍우가 당신의 집을 휩쓸고 갈 수도 있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모든 일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당신의 책임입니다. 여기 한 가지 간단한 예시가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회사에서 두 사람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세상의 불공평함과 상사의 무능함,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탓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는 자신이 시스템의 희생자라고 믿습니다. 6개월 후 그는 여전히 실업자이며 아무런 희망도 없이 무기력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해고당한 그날 집에 돌아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아, 직장을 잃었다. 이 상황에서 나의 책임은 무엇일까? 어쩌면 내가 그동안 자기 개발에 소홀했는지도 몰라. 새로운 기술을 배우지 않고 안주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리고 그는 즉시 행동에 나섭니다. 이력서를 업데이트하고 온라인 강의를 듣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기회를 찾아 나섭니다. 3개월 후 그는 아마도 이전보다 더 좋은 조건의 직장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한 명은 상황의 희생자가 되기를 선택했고 다른 한 명은 자기 삶의 책임자가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결혼 생활이 위태롭다면 배우자만 탓할 것이 아니라 이 관계가 이 지경에 이르는데 나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라고 자문해봐야 합니다. 자녀가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요즘 세대를 탓하기 전에 나는 어떤 부모였는가? 어떤 본보기를 보여주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실수를 성장의 연료로 바꾸는 연금술과 같습니다. 실패했을 때 자책하고 스스로를 벌하는 대신 아, 내가 실수했구나.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다음에는 어떻게 다르게 해볼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성숙함이며 진정한 내면의 힘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불평하면서 행복해지거나 풍요로워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첫 번째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평이야말로 스스로를 희생자의 역할에 놓는 가장 흔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불평은 중독과 같습니다.
다른 중독과 마찬가지로 파괴적이지만 사회적으로는 너무나 쉽게 용납됩니다. 우리의 대화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날씨 정말 덥네요. 차가 너무 막혀요.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요. 우리는 그저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뇌를 문제점만 보도록 훈련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뇌에는 망상활성계라는 필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들을 더 많이 보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당신이 매일 교통체증에 대해 불평하면 당신의 뇌는 교통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도로 위에서 더 많은 문제점들을 찾아내어 당신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당신이 불평하는 것들을 당신의 현실 속에 더 많이 창조하게 됩니다. 또한 불평할 때마다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이것은 과도할 경우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노화를 촉진하며 심지어 뇌세포를 파괴하는 독과 같습니다. 불평은 말 그대로 당신을 서서히 병들게 합니다. 물론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적하는 것과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불평은 이 회사는 엉망이야,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하며 감정을 소모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은 시스템이 느리네요.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해 봅시다 라고 말하며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가장 성공하고 풍요로운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평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기 위해 행동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적응합니다. 그뿐입니다. 당신이 불평을 멈추는 순간 당신의 삶을 창조하는 에너지의 주파수가 바뀝니다. 그리고 우주는 그 새로운 주파수에 맞는 사람들과 기회들을 당신의 삶으로 보내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불평의 사슬을 끊어낼 시간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은 고통은 성장의 과정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소셜미디어가 만들어낸 환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속 모든 사람들의 삶은 완벽해 보입니다. 모두가 웃고 있고 멋진 곳을 여행하며 아무런 고통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 고통이 찾아오면 마치 나에게만 뭔가 큰 문제가 생긴 것처럼 좌절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헬스장을 생각해 보세요. 근육은 언제 성장할까요? 바로 무거운 무게를 들며 근육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낄 때입니다. 그 고통의 순간이야말로 근육이 더욱 강하고 단단하게 재건되는 시간입니다. 고통 없이는 성장도 없습니다. 삶도 이와 똑같습니다. 물론 무언가를 얻기 위해 계속해서 고통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고통의 대부분은 심리적인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계속 되새기거나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스스로 만들어내는 고통이죠. 이것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쓸모없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변화를 위한 고통은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겪고 배우고 초월해야 하는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배웁니다. 실패의 아픔을 통해 우리는 성공을 위한 지혜를 얻습니다. 다이아몬드와 석탄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둘 다 탄소라는 동일한 원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다이아몬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압력과 열을 견뎌낸 결과물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압력을 견뎌낸 석탄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압력을 견뎌낼 때 우리는 비로소 내면의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서 쫓겨났고 넬슨 만델라는 27년간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희생자의 역할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성장의 연료로 사용했습니다. 다음에 고통이 당신의 문을 두드리거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묻지 마십시오. 대신 이 고통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라고 질문해 보세요. 나는 이 경험을 통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야 하는가? 라고 말입니다. 고통은 우리 영혼의 가장 엄격하지만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네 번째 가르침은 규율이 재능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규율 없는 재능은 그저 낭비되는 잠재력일 뿐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매우 재능이 뛰어나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반면 평범한 재능을 가졌지만 끊임없는 노력과 규율로 정상에 오른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규율입니다. 규율이란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때에 하기 싫을 때조차도 하는 것입니다. 모차르트는 3살 때부터 매일 8시간씩 피아노를 연습했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고등학교 농구팀에서 탈락한 후 누구보다 혹독하게 훈련하여 전설이 되었습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유소년 시절 가장 재능 있는 선수는 아니었지만 훈련장에 가장 먼저 와서 가장 늦게 떠나는 선수였습니다. 재능은 유전적 복권과 같습니다. 가지고 태어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규율은 선택입니다. 누구나 규율을 지키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공의 수학은 간단합니다. 만약 당신이 규율을 통해 매일 1%씩 성장한다면 1년 후 당신은 지금보다 37배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에서의 복리 효과입니다. 규율적인 삶은 너무 힘들지 않나요?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힘든 것은 규율이 없어서 자신의 꿈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5년 후에도 똑같은 자리에서 후회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힘든 삶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규율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재정적 규율이 있을 때 우리는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의 규율이 있을 때 우리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몸을 갖게 됩니다. 정신적 규율이 있을 때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동기부여가 생겨야 규율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규율을 지켜야 동기부여가 생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기부여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다가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합니다. 아닙니다. 먼저 규율을 통해 작은 행동을 시작하십시오. 그 행동이 작은 결과를 낳고 그 결과가 당신에게 동기부여를 줄 것입니다. 5번째, 그리고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이 말은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는 가장 큰 핑계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완벽하게 준비되는 순간이란 결코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입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들 것입니다. 확신하건대 당신은 실패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실패는 시작하지 않았다면 결코 얻지 못했을 소중한 데이터이자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성공으로 가는 과정의 일부이며 필수적인 디딤돌입니다. 30% 규칙을 기억하세요. 무언가를 시작할 준비가 30% 정도 되었다고 느껴지면 즉시 시작하십시오.
나머지 70%는 행동하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수영하는 법을 책으로만 배울 수는 없습니다. 직접 물에 뛰어들어야만 배울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는 탁월함을 가장한 미루기 습관일 뿐입니다. 완벽하게 상상만 하다가 결코 세상에 나오지 못한 아이디어보다 불완전하더라도 세상에 나와 사람들에게 가치를 주는 결과물이 훨씬 더 위대합니다.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생각해보세요. 그들의 첫 버전은 지금과 비교하면 매우 조악했지만 그들은 시작했고 과정을 통해 개선해 나갔습니다. 움직임은 명확함을 낳습니다. 멈춰 서 있을 때는 수천 가지 의심이 들지만 한 걸음 내딛는 순간 가야 할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용기를 내어 시작할 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주가 당신을 돕기 시작하고 문이 열리고 필요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새로운 기회들이 생겨납니다. 이 모든 것은 행동의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5가지 중요한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첫째, 당신은 희생자가 아닌 삶의 책임자입니다. 둘째, 불평을 멈출 때 진정한 풍요로움이 시작됩니다. 셋째, 고통은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넷째, 성실한 규율은 뛰어난 재능을 넘어섭니다. 다섯째,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이 가르침들이 여러분의 삶이라는 위대한 여정의 등대가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삶의 운전대를 스스로 잡고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하며 고통을 성장의 기회로 삼고 꾸준한 규율로 하루하루를 쌓아가며 두려움 없이 첫걸음을 내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지혜와 평화 그리고 풍요로움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는 때로 방향을 잃고 헤매기도 합니다. 마치 안개 낀 바다 위 작은 배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오늘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 깨닫게 되는, 그러나 미리 알면 인생의 항로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5가지 깊은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지혜를 깨닫지 못한 채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 깊이 새기며 삶에 적용하려 노력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 모든 영역에서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풍요로움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풍요로움은 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좋은 것들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과정,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고 풍요로운 우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가족, 직장, 학업, 그리고 영적인 성장과 감정의 안정 속에서도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 5가지 가르침은 단순하지만 삶의 근본을 관통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든다면 여러분의 삶은 필요한 모든 영역에서 눈부시게 성장하고 번영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지혜를 나누는 것은 마치 어두운 길에 등불 하나를 더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소중한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을 밝히는 큰 울림이 될 것입니다.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희생자가 아니라 그 일들에 대한 책임자입니다. 아마 이 첫 번째 가르침이 오늘 나눌 이야기 중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가장 자유롭게 만들어줄 열쇠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를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무심코 희생자를 위로하고 동정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거나 소셜미디어를 열어보세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들려오는 대화에 귀 기울여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불평과 하소연을 듣게 되나요? 자신이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세상이 얼마나 자신에게만 가혹한지, 모든 것이 자신의 꿈을 방해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이야기에 박수를 보내고 위로를 건네죠. 아이고, 정말 힘들었겠네요. 요즘 세상이 다 그렇죠. 라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를 멈추게 하는 보이지 않는 족쇄입니다.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다면 이 한 가지 진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희생자의 역할에 가두는 한 당신은 그 어떤 것도 성취할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희생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저 누군가 와서 자신을 구해주기만을 기다릴 뿐이죠. 마치 마법처럼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며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타인의 동정을 구하는 자세는 스스로의 가치를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뜨리는 행위이며 삶에 더 많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당길 뿐입니다. 물론 정부 탓이야, 못된 상사 때문이야,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 라고 남 탓을 하는 것이 훨씬 마음 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문제에 대한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동안 당신은 당신 삶의 운전대를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어, 나는 운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나는 내 삶을 통제할 힘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책임감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초능력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현실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순간 당신은 그 현실을 바꿀 힘 또한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당신이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폭풍우가 당신의 집을 휩쓸고 갈 수도 있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모든 일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당신의 책임입니다. 여기 한 가지 간단한 예시가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회사에서 두 사람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세상의 불공평함과 상사의 무능함,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탓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는 자신이 시스템의 희생자라고 믿습니다. 6개월 후 그는 여전히 실업자이며 아무런 희망도 없이 무기력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해고당한 그날 집에 돌아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아, 직장을 잃었다. 이 상황에서 나의 책임은 무엇일까? 어쩌면 내가 그동안 자기 개발에 소홀했는지도 몰라. 새로운 기술을 배우지 않고 안주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리고 그는 즉시 행동에 나섭니다. 이력서를 업데이트하고 온라인 강의를 듣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기회를 찾아 나섭니다. 3개월 후 그는 아마도 이전보다 더 좋은 조건의 직장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한 명은 상황의 희생자가 되기를 선택했고 다른 한 명은 자기 삶의 책임자가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결혼 생활이 위태롭다면 배우자만 탓할 것이 아니라 이 관계가 이 지경에 이르는데 나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라고 자문해봐야 합니다. 자녀가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요즘 세대를 탓하기 전에 나는 어떤 부모였는가? 어떤 본보기를 보여주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실수를 성장의 연료로 바꾸는 연금술과 같습니다. 실패했을 때 자책하고 스스로를 벌하는 대신 내가 실수했구나.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다음에는 어떻게 다르게 해볼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성숙함이며 진정한 내면의 힘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불평하면서 행복해지거나 풍요로워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첫 번째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평이야말로 스스로를 희생자의 역할에 놓는 가장 흔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불평은 중독과 같습니다. 다른 중독과 마찬가지로 파괴적이지만 사회적으로는 너무나 쉽게 용납됩니다. 우리의 대화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날씨 정말 덥네요. 차가 너무 막혀요.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요. 우리는 그저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뇌를 문제점만 보도록 훈련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뇌에는 망상활성계라는 필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들을 더 많이 보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당신이 매일 교통체증에 대해 불평하면 당신의 뇌는 교통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도로 위에서 더 많은 문제점들을 찾아내어 당신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당신이 불평하는 것들을 당신의 현실 속에 더 많이 창조하게 됩니다. 또한 불평할 때마다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이것은 과도할 경우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노화를 촉진하며 심지어 뇌세포를 파괴하는 독과 같습니다. 불평은 말 그대로 당신을 서서히 병들게 합니다. 물론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적하는 것과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불평은 이 회사는 엉망이야,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하며 감정을 소모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은 시스템이 느리네요.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해 봅시다 라고 말하며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가장 성공하고 풍요로운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평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기 위해 행동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적응합니다. 그뿐입니다. 당신이 불평을 멈추는 순간 당신의 삶을 창조하는 에너지의 주파수가 바뀝니다. 그리고 우주는 그 새로운 주파수에 맞는 사람들과 기회들을 당신의 삶으로 보내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불평의 사슬을 끊어낼 시간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은 고통은 성장의 과정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소셜미디어가 만들어낸 환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속 모든 사람들의 삶은 완벽해 보입니다. 모두가 웃고 있고 멋진 곳을 여행하며 아무런 고통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 고통이 찾아오면 마치 나에게만 뭔가 큰 문제가 생긴 것처럼 좌절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헬스장을 생각해 보세요. 근육은 언제 성장할까요? 바로 무거운 무게를 들며 근육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낄 때입니다. 그 고통의 순간이야말로 근육이 더욱 강하고 단단하게 재건되는 시간입니다. 고통 없이는 성장도 없습니다.
삶도 이와 똑같습니다. 물론 무언가를 얻기 위해 계속해서 고통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고통의 대부분은 심리적인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계속 되새기거나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스스로 만들어내는 고통이죠. 이것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쓸모없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변화를 위한 고통은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겪고 배우고 초월해야 하는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배웁니다. 실패의 아픔을 통해 우리는 성공을 위한 지혜를 얻습니다. 다이아몬드와 석탄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둘 다 탄소라는 동일한 원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다이아몬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압력과 열을 견뎌낸 결과물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압력을 견뎌낸 석탄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압력을 견뎌낼 때 우리는 비로소 내면의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서 쫓겨났고 넬슨 만델라는 27년간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희생자의 역할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성장의 연료로 사용했습니다. 다음에 고통이 당신의 문을 두드리거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묻지 마십시오. 대신 이 고통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라고 질문해 보세요. 나는 이 경험을 통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야 하는가? 라고 말입니다. 고통은 우리 영혼의 가장 엄격하지만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네 번째 가르침은 규율이 재능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규율 없는 재능은 그저 낭비되는 잠재력일 뿐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매우 재능이 뛰어나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반면 평범한 재능을 가졌지만 끊임없는 노력과 규율로 정상에 오른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규율입니다. 규율이란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때에 하기 싫을 때조차도 하는 것입니다. 모차르트는 3살 때부터 매일 8시간씩 피아노를 연습했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고등학교 농구팀에서 탈락한 후 누구보다 혹독하게 훈련하여 전설이 되었습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유소년 시절 가장 재능 있는 선수는 아니었지만 훈련장에 가장 먼저 와서 가장 늦게 떠나는 선수였습니다. 재능은 유전적 복권과 같습니다. 가지고 태어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규율은 선택입니다. 누구나 규율을 지키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공의 수학은 간단합니다. 만약 당신이 규율을 통해 매일 1%씩 성장한다면 1년 후 당신은 지금보다 37배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에서의 복리 효과입니다. 규율적인 삶은 너무 힘들지 않나요?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힘든 것은 규율이 없어서 자신의 꿈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5년 후에도 똑같은 자리에서 후회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힘든 삶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규율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재정적 규율이 있을 때 우리는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의 규율이 있을 때 우리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몸을 갖게 됩니다. 정신적 규율이 있을 때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동기부여가 생겨야 규율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규율을 지켜야 동기부여가 생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기부여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다가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합니다. 아닙니다. 먼저 규율을 통해 작은 행동을 시작하십시오. 그 행동이 작은 결과를 낳고
그 결과가 당신에게 동기부여를 줄 것입니다. 5번째, 그리고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이 말은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는 가장 큰 핑계입니다.